미국 변호사가 되는 지름길 KTK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박수. 네, 저는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 김기태 미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 변호사라고 하면 또 뭐라고 그러는데 미국 뉴욕주 변호사죠, 그렇죠?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하기 과정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비하기 과정을 저희가 운영한 지 오래됐는데 비하기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비하기 과정은 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넌 디그리 과정입니다. 근데 학위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비하기 과정 26학점이거든요. 여름에 17학점하고 겨울에 9학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여름하고 겨울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미국 로스쿨 교수님들이 여름에 여름방학이 한 3달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누가 야구 보니? 네. 그래서 여름 갑자기 끊겼잖아요. 누가 야구를 보고 그랬어요. 잠깐만. 그래서 여름방학이 미국은 3달이기 때문에 17학점, 기니까 17학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겨울은 1달 정도 남짓됩니다. 그래서 9학점 이렇게 가르쳐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근데 26학점을 이수를 하는 중에 4.3 만점에 2.7 이상 되면 4학점만 더 추가적으로 들으면 LLM 학위도 줍니다. 예, LLM 학위도 주니까 여러분들이 난 그래도 미국 변호사가 목적이지만 나 학위 좀 갖고 싶다. 내가 지금 학사뿐이 없는데 그러면 석사 좀 갖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열심히 하셔서 B- 이상 받으시면 4.3 만점에 2.7이 B- 이상이거든요. 평점으로 해서 그러면 4학점만 더 들으면 LLM 학위 주니까 그게 석사학위입니다. 저도 LLM 나왔지만 그러면 그 석사학위를 가지고 우리나라 박사학위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옵션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냥 디시바 이렇게 보고 디시바를 보고 내가 본 이후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내가 2.7 넘었는데 석사 하나 갖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옵션으로 그 UDSL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원하셔서 할 수 있다. 근데 이 4과목이 1년 걸쳐서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합격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가을 학기에 2학점 듣고 또 봄 학기에 2학점 들어야 돼. 그래서 요번에 슈미트 교수님하고 내가 화상회의를 했거든요. 화상회의를 해서 이거를 그냥 한 학기에 좀 끝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4학점을 몰아서 들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건의는 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무슨 뭐 또 2학점씩 들으면 또 1년 걸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린 비하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넌디그리 과정은 어떻게 돼? 법학사가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돼요. 고등학생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왜 학위 과정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최고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우리나라만 하면. 그래서 학점만 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DC바는 졸업을 리퀘어먼트 하지 않아. 그냥 2파트예요. 한국의 법학사가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건 한국 파트잖아. 한국의 법학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법학사를 이수할 때 법학 전공 과목으로 83학점을 이수해야 돼. 교양과목 빼먹고, 오케이? 그게 한 파트고, 그 다음에 미국 로스쿨에서 정식 로스쿨, 그게 ABA, 아메리칸 바 어소시에이션에 인정하는 정식 로스쿨에서 DC바가 요구하는 과목에 26학점만 이수하면 돼. 그래서 이 두 개가 됐을 때 DC바를 볼 수 있는 엘리지빌리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DC바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이 26학점이 여기 한국에서 83학점에 법학 전공과 83학점에 포함이 됩니까? 이게 아니야. 포함되지 않아. 이건 다른 파트야.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인정되기 때문에 JD 이퀴벌런트로 해서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요 기계공학과 나오는데 제가 미친 척하고 그냥 법학 과목을 한 3개 들은 게 있는데 상법하고 민법을 들은 게 있는데 대학교 때 들은 거는 포함이 되나요?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대학원 때 좀 들었던 과목이 있는데 포함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계공학과를 나왔든 경영학과를 나왔든 모든 과를 나왔든 대학교 이후 박사까지 쭉 다 성적표 영문으로 띄고 오케이? 띄어서 내가 83학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법학 과목 중에 몇 학점이 83학점 과목 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COA, Committee on Admission
보내시면 돼요. 저희가 그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떻게 쓰냐면 맨 먼저 하시는 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법학과만 아예 안 들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영문 성적표를 다 첨부한 다음에 내가 지금 DC바를 보려고 그러는데 83학점 중에 몇 학점이 인정되니? 그럼 그쪽에서 빠르면 하루 만에, 늦으면 일주일 안에 답이 다 옵니다. 와, 그렇게 미국 원래 이메일 보내면 거의 답이 없거나 진짜 늦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바로바로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6학점이 인정이 돼. 또는 당신이 30학점이 인정이 돼. 라고 하면 그 이후에 83학점에서 30학점 빼버리면 되니까. 그죠? 훨씬 더 낫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비학위 과정 지원은 그럼 토플 점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지원서 3장인가 4장만 달랑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되게 심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학위 과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미국 변호사 시험 이게 비학위 과정이 어렵습니까? 영어로 합니다, 일단. 영어로. 제가 한국말로 하면 좋은데 미국 로스쿨에서 네이티브 교수님들이 하니까 영어로 하니까 일단 영어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네이티브하고 우리랑 차이점은 우리가 상담할 때 항상 써먹는 건데, 네이티브는 들리면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안 들리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건 똑같아. 어차피 그쪽도 법 배우는 게 똑같으니까. 그러나 알고 있으면 들립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카데미를 먼저 등록을 하시고, 내가 미국 변호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카데미를 먼저 등록하셔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비학위 과정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법학사는 알아서 따시고, 그렇죠? 그거는 알아서 따실 수 있고, 법학사하고 26학점은 DC 변호사를 보기 위한 엘리저빌리티, 자격 요건을 맞추는 거 이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의미가 없다. 물론 미국 로스쿨에서 배우기 하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지금 스케줄 보시면, 우리 좀 이따 스케줄 보겠지만, 스케줄 보시면 5월 8일 날 컨트랙이 시작을 합니다. 3학점짜리. 그리고 8번 강의를 해요. 우리가 수요일하고 일요일 날 제외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다 강의가 있단 말이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틀 쉬고 시험 봐요. 이거 네이티브도 할 수 있는 건가? 이거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바시험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내가 한번 미국 법을 미국 네이티브 교수한테 내가 영어로 배웠다 이외에는 많이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종 목표는 뭐야? DC바잖아. 그쵸? 합격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합격은 어디서 시켜준다? 아카데미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만약에 내가 법학사를 나오거나 한국 로스쿨을 나왔어. 그러면 법학사를 나오거나 한국 로스쿨을 나왔어. 그러면 봐. 25년 5월 8일 날 시작하죠? 그쵸? 그럼 여름학기 17학점 듣고, 겨울학기가 11월 초순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1월 초순, 그러면 겨울학기 9학점 듣고, 이거 26학점이잖아. 그럼 언제 시험 볼 수 있어? 법학사가 있으면. 법학사 4년 다니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학 전공 과목 83학점은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이 저는 한국 로스쿨 나왔는데 저 83학점 안 되는데요? 한국 로스쿨 나오신 분은 JD 이퀴벌런트로 봐서 83학점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로스쿨만 나오면 그냥 83학점 요건 채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단 법학사가 없거나 법학과를 나왔던 사람은 83학점 요건이 있어야 돼. 여하가 26학점 요건 갖췄지. 내가 한국 로스쿨을 나오건 한국 법학사를 나오든 여하간 83학점 요건이 있는다는 가정하에, 그럼 20학점 듣잖아요. 그러면 2026년 2월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언제나 4월 말에 놉니다. 그러면 5월 8일 날 내가 시작을 해서 2월 달 시험 보고, 그쵸? 26학점 두고 4월 말에 발표 나면, 물론 선서하는 기간도 있지만 여하간 결과적으로는 발표가 나면 내 미국 변호사 된 거잖아. 그래서 1년 안에 법학사가 있으면, 한국 로스쿨 나오거나 4년 법학사가 있으면 4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미국 변호사 될 수 있는 거야. 물론 MPR이라는
법조 윤리 시험이 있어요. 우리 한국 로스쿨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한국 로스쿨 다니다가 거의 2학년 때 법조 윤리 시험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로스쿨 제도를 일본이 베끼고 일본 걸 우리나라가 베꼈으니까 당연히 미국 로스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MPRE 시험은요, 이거 법조 윤리 시험인데 3월, 8월, 11월 이렇게 3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괌이나 사이판에 가서 봐도 돼. 이해돼? 꼭 미국에 가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거는 먼저 봐도 되고 시험 보고 봐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요 그냥 MPR에 한번 먼저 붙고 싶습니다. 그럼 가서 봐도 돼. 3월, 8월, 11월에. 이해되시죠? 그거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험 붙고 1년 안에 붙은 이후 1년 안에는 반드시 내주셔야 돼요. MPR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법학사가 없어. 요건 먼저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내가 요런 스케줄이잖아. 그러면 언제 2월 달에 보실 분들은 언제 내가 MPRE 시험을 볼까? 저는 추천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그냥 괌이나 사이판 가서 보는 거야. 이거는 2, 3주만 공부하면 돼. 변호사 윤리 시험이니까. 이거는 150점 만점에 75점만 맞으면 됩니다. 워싱턴 DC는. 일리노이 반은 80점. 그 다음에 뉴욕 반은 85점. 캘리포니아 반은 86점이에요. 근데 150점 만점에 75점이니까 결과적으로 반타작만 하면 되죠. 객관식 60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10문제는 덤이야. 50문제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반타작만 하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년 안에 그냥 다 끝나겠다라고 하면 11월 달에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월 달 시험 보시면 된다. 그런데 난 그래도 좀 그래 그러면 시험 보시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언제든지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선서를 제외한 한국 로스쿨을 나오거나 법학사가 있고 83학점이 되시는 분들은 1년 안에 1년도 안 돼서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비학위 과정을 하시는 분들의 95% 이상은 다 비법학사야. 비법학사예요. 그래서 비법학사들은 어떻게 돼요? 법학사를 따야 되나? 법학사를 따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3가지가 있어. 하나는 독학사로 따는 거. 독학사는 1, 2, 3, 4단계 시험만 보면 돼. 그래서 60점 이상만 되면 돼요. 그래서 1년 만에 딸 수 있다. 그런데 법학 아마 4년제를 졸업한 사람이 1단계를 면제해 줄 거야. 그래서 3, 4단계만 합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독학사로 법학사를 따게 되면 워싱턴 DC바에서 50학점뿐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83학점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교의 시간제로 추가적으로 33학점을 들어야 돼. 숨 차죠. 그렇죠? 그러면 아예 어차피 이 비학위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직장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결혼하신 분은 결혼도 해야 되고 애 있으면 육아도 하셔야 되고 아카데미 수업도 들어야 되고 비학위 과정 들어야 되고 또 법학사도 따야 되면 숨차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라는 건 뭐야? 좀 이렇게 적응을 하고 좀 이렇게 자기 몸에 체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급하지 않으시면 독학사는 좀 비추다. 근데 어떤 분은 직장 생활 다니면서 1년 만에 따고 그래가지고 비학위 과정 바로 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도 있어. 그런 사람은 뭐야? 익셉션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하고 자꾸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 뭔가 절박했겠지 그는. 오케이? 빨리. 그렇게 분도 있지만 저는 이거 비추다. 따라서 독학사로 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학점은행제로 따는 방법이 있는데 학점은행제는 1년 반 만에 대부분 땁니다. 1년 반 만에. 근데 학점은행제로는 83학점 요건을 다 갖출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1년 반 만에 따면서 중간중간에 뭐야? 사이버대학교의 시간제로 같이 병행하면서 모자란 학점을 채우는 거야. 학위를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교로 따다가 학점이 모자라서 다른 사이버대학교에 시간제로 듣는 거는 10개 사이버대학교의 시간제로 듣든 100개 사이버대 시간제로 듣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건 교육법에 위배되지가 않아. 학점만 따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 디지털대학교에 다니면서 나 조기 졸업할 거야. 근데 왜 학점이 모자라? 그렇죠. 조기 졸업하면 83학점 전공하면 안 돼. 그러면 나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에 각각
내가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들었던 과목과 중복되지 않게 학점은행제로 이 세 학교를 같이 병행해서 빨리 따버릴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교육부에 묻지 않아. 하지만 학위를 따는 목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 너무 서울대학교 예를 들으니까 너 서울대학교 나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중앙대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대를 다니면서 어떻게 돼? 고대를 다닐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건 교육부에 위배돼. 그래서 학위를 목적으로 하는 건 하나 대학교를 나오고 학점이 모자라서 학점만 따는 거는 3개 대학이든 4개 대학이든 등록해서 딸 수 있다. 빨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학사를 통해서 따는 거,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따는 거, 그 다음에 사이버대학교를 통해서 따는 거. 방통대도 사이버대학교예요. 그러면 변호사님, 나한테 제일 쉬운 사이버대학교가 어디입니까? 제일 쉬운 사이버대학교가 어디죠? 몰라. 그러면 제일 좋은 사이버대학교가 어디입니까? 제일 싼 데가 제일 좋은 데야. 근데 방통대는 솔직히 좀 비추야. 왜냐면 좀 학사관리가 빡지래요. 그런데 항상 학사관리가 빡지더라도 2가지 장점이 있죠. 하나는 뭐야? 가격이 싸. 그렇죠? 또 하나는 뭐야? 동문이 제일 많아. 방통대 동문이. 오케이? 그걸 10분 활용하고 싶으시면 방통대 가셔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법학사를 따. 그러면 법학사를 따시고, 만약 내가 법학사를 2월에 땄어. 2월에 졸업을 했어. 그럼 2월 시험은 볼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우리 미국 변호사 시험은 2월 맨 마지막 주치 화수, 7월 맨 마지막 주치 화수 1년에 2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시험 볼 수 있어? 7월 시험 볼 수 있어. 따라서 내가 졸업하고 다음 시험부터 볼 수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조기 졸업을 했어. 그래서 8월에 졸업했어. 그럼 그 다음 년도 2월에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됐어? 예. 그래서 간단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법학사야. 그러면은 내가 2년 후에 볼 수 1년 반이나 2년 후에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만약에 2년 만에 땄다 그러면 2년 반이 될 거고, 시험 보는 거는 2년 반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조기 졸업을 했다 그러면 2년이 걸리겠죠. 그래서 다음 시험부터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학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법학사를 따기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만약에 법학사만 있으면 1년도 안 돼서 내가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서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이 제일 저비용 고효율이에요. 저 오늘 10시까지 와서 제가 1시에 수업 있었거든요. 문제풀이가. 그래서 그 다음에 11시에 상담하고 1시부터 3시까지 문제풀이 강의하고 3시부터 지금까지 4시까지 상담하고, 그죠? 그 다음에 5시까지 상담하고 지금 5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상담했어요. 그죠? 오늘은 목이 가는 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 끝나고 또 상담하시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상담하시고, 저 전화번호 명함, 잠깐만. 여기 원준 씨, 나가시는 분들한테 명함 다 드리세요. 여하간. 그래도, 저 항상 010-5395. 이거 내 3943. 네, 여기다. 언제든지 전화하면, 저한테 전화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 내가 이게 잡이에요. 변호사님. 내가 항상 수강생들한테도, 언제든지 전화해서 저한테 교육 상담하시고 공부 일정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통화하십시오. 막 카페에도 24시간 365일 24시간 상담합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나한테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 저는 이게 잡입니다. 제가 무슨 소송을 나갑니까? 뭘 나갑니까? 그렇죠? 상담하고 회의하고 또는 저녁에는 술 먹는 거 이외에는 술도 많이 줄였어요. 이외에는 다 시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온라인 찾고 유튜브 찾고. 저를 유튜브로 처음 접하신 분 많죠? 저 유튜브로 저 아신 분. 그쵸? 저 보니까 연예인 같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떤 분은 와가지고 사인 한번 해달래. 그래서 명함에다 사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에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을 온라인이나 유튜브에서 허비하는 시간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와서 상담하시면 제가 상담을 친절하게 무료로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또 전화해서 그래요. 제가 상담하려면 혹시 얼마인가요? 유료 상담인가라고 하는데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담 오시라. 그러면 한번 나갈까요?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꼭 전화하세요. 25년 썸머입니다. BI 과정. 그 다음에 우리는 넌 디그리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그리를 주지 않지만 26학점 딸 때 4.3 만점 2.7만 넘으면 4학점만 더 하면 LLM 받는다. 만약에 석사학위 없으신 분은 하시는 게 좋아. 그리고 저는 좀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은 석사를 따고 그 다음에 좀 욕심이 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박사까지 좀 따고 싶잖아? 그러면은 각 로스쿨에는 SJD 과정이 있어요. 그게 법학 전문 로스쿨에 있는 학교에서 하는 건데 전문 박사 과정이야. 그런 거 하나 해서 그는 한 3, 4년 안에 그냥 박사 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박사는 한 10년 넘게 해야 되잖아. 그쵸? 그건 똥차가 앞에 있으면 그 논문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 할 거 아니라면 그런 전문 박사 과정도 괜찮다. 그러면 너는 왜 안 들어가냐? 그런 게 있으면 공부는 내 생에는 여기까지. 내가 37까지 했어요. 37까지. 그거는 이제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나 하세요. 네. 자, 뭐 대강 설명할게요. UDSL 뭐 University of Dayton School of Law입니다. 데이튼은 오하이오에 있는 시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데이튼의 시장이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 여기 데이튼에서 총격 사건 났거든요. 위험한 도시는 아닌데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 나가지고. 그래서 데이튼은 시 이름이다. 오하이오에 있는 거다. 오하이오. 동부 저 위쪽에 있더라고, 오하이오가. 춥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정식 로스쿨이고 인권법 분야 특화됐다는데 그건 우리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여하간 정식 로스쿨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BI 과정 소개. 그렇죠.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할 수 있는 가장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저비용 고효율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 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교육 비즈니스지만. 제일 좋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맞는 걸 소개시켜주는. 여기 오신 분들은 하기보다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빨리 따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저비용 고효율은 이것뿐이 없다. 단언하겠는데. 물론 두월 디그리 과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도 2.7만 넘으면 4학점만 더하면 LLM 학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2021년 5월 13일 날 DC 대법원에서 원래는 제가 왜 이렇게 넓은 데로 이사 온 이유는 이게 1000만 원 넘게 나가거든요. 이게 100 몇 평이에요. 근데 이게 사용 면적만 80평 조금 넘는데 그때는 2021년 5월 13일 이전에는 다 오프라인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80% 이상은 오프라인 수업을 리퀘어먼트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등록을 해서 나도 옮길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코로나였잖아. 코로나에서 간격을 벌려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70명, 68명인가 70명인가 등록을 했는데 우리 강의실에서는 이게 사이즈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딱 이사를 했어. 사인을 딱 했어. 사인을 5월 7일 날 했어. 5월 7일 날. 2021년 5월 7일 날. 그런데 2021년 5월 13일 날 발표가 딱 난 거야.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 나는 지금 400만 원씩 지금 적자야. 전 강의실에 비하면. 그런데 넓은 게 좋잖아요. 넓은 게. 여하간 그래서 100%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여기 와가지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겨울에는 좀 춥고, 겨울에는 춥진 않겠지.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100% 온라인 강의고 100% 줌으로 합니다. 줌 실시간 강의. 그 다음에 줌 실시간 강의를 한 다음에 내가 놓칠 수도 있잖아. 내가 회식을 할 수도 있잖아. 그치? 놓친 강의는 그 과목이 끝나기 전까지 녹화된 강의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를 하잖아. 평일날은 8시부터 11시까지 하잖아. 근데 내가 깜빡하고 못 들어갔어. 그러면 그 다음날 그 과목이 끝날 때까지 녹화본을 무한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 많은 돈을 또 들였는데 이거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순환이다. 여름학기나 겨울학기는 5월 8일부터 지금 7월 29일까지 하고 겨울학기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합니다. 중순까지. 한 달하고 10일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과목이 아예 픽스가 되어 있어요. 픽스가.
그래서 여름은 torture, contract, civil procedure, real property, constitutional law. 그 다음에 겨울은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evidence. 이렇게 아예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제가 여름에 17학점 다 들어야 되냐? 대부분은 17학점 다 듣습니다. 근데 내가 스케줄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출장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과목 땅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엔 5과목이잖아. 그러면 내가 3과목 들으면 오케이? 그럼 3과목에 대한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학점당 900불이니까. 이해되시죠? 몰아서 내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고. 그러면 과목은 어떤 과목입니까? 우리가 미국 변호사 시험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국 변호사 시험은 세 가지로 MBE 과목이 있고, ME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MPT 과목이 있습니다. ME 과목이라는 거는 기본 7법. 근데 이게 원래, 우리 기본 6법이죠. 근데 기본 7법이라고 해, 그냥. 편하게. 근데 과목 수는 9과목입니다. 컨츄렉 안에 세일즈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크리미널 로 앤 프로시저를 한 과목으로 쳐서 시험은 보지만 그게 2과목이잖아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하간 과목 수로는 원칙적으로는 9과목이지만 그거를 묶어서 세일즈는 컨츄렉에 묶어버렸고 크리미널 로하고 크리미널 프로시저는 한 과목으로 묶어놔서 동일하게 문제 수를 냅니다. 거의 동일하게. 그래서 이게 객관식 200문제야. 사지선다고. 때려 죽여도 2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2개는. 그다음에 그러나 200문제 중에 더미가 25문제예요. 우리 때는 10문제였거든요. 근데 25문제로 더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75문제로 환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지선다니까 때려 죽여도 2개는 아니니까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법고시 볼 때는 팔지선다까지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 맞는 게 3개인지 2개인지 10개인지, 아니, 10개는 안 되겠죠. 5개인지 몰라. 그 다음에 ME는 에세이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MB 과목은 50개 공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요일 날 봅니다. 수요일 날만 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ME는 6개예요, 6개. 한 문제당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 그러면 6분에 읽고 이슈 스파티까지 다 끝내야 돼. 그리고 소퀘션이 적게는 2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까지 나옵니다. 그 소퀘션을 이슈를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수련 문종으로 쓸 시간이 없으니까 네이티브가 유리할까요? 우리가 유리할까요?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누구한테 유리해? 우리한테 유리하겠지. 유리하다고 해줘. 그래서 MB 과목 평균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에세이가 우리들한테 전략 과목이에요. 평균이 더 높다. 왜냐하면 우리는 암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룰이요. ME는 100%, 지금까지는 100%, 1995년부터 지금까지 시험을 보고 나서 모든 에세이 파트의 문제는 다 릴리스 됩니다. 기출문제가. 시험에 직접 나왔던 게. 그래서 ME는 에세이잖아. 그거는 1990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발표 DC가 났거든요. 아마 5월 말쯤에, 2월 말에 봤으니까 5월 말쯤에 저희가 이제 NCB랑 라이센싱 계약을 맺어서 라이센시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겠죠? 100% 다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왔던 룰이 문제인행식으로 똑같이, 나왔던 룰은 똑같이 나오고 팩트 패턴만 바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룰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면 여러분들은 그걸 암기하시고 제 유튜브에 또는 아카데미 수강을 하시면 아카데미 수강 방법에 제 유튜브에서 에세이 쓰는 방법이라고 해놨어요. 욱하는 욱기태 다 구독자시죠?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없죠? 아니 내가 이렇게 무료로 해주면 여러분 손가락을 좀 눌러서 구독이라도 해야지. 오케이? 다 구독하세요. 여러분 다 구독하셔야 돼. 여하간 알람 설정, 그렇죠? 좋아요, 뭐 이런 거, 댓글까지는 하지 마. 욕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 그런 거 댓글 안 해도 돼. 여가.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올려놨어. 어떻게 에세이를 쓰냐. 룰만 암기하시면 이슈, 그 다음에 룰 쓰고 어플리케이션은 팩트 패턴 나온 거 따다 쓰고 결론 내고 이런 걸 다 7분짜리 해서
에세이 쓰는 방법 했어요. 그대로 쓰면 돼요. 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해갔었어요. 저 때는 뉴욕바가 UB 시스템으로 편입이 안 돼서 뉴욕바 자체적으로 에세이 시험도 냈고 뉴욕 객관식도 냈습니다. 뉴욕 주에 맞는 룰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냈어. 그러니까 좀 더 어렵지. 지금은 뭐 UB 시스템으로 뉴욕주도 편입이 돼서 33개 주 이상이 똑같은 문제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NCB라는 National Conference by Examiners라는 그 출제기관에 출제한 걸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쉽다. 그다음 MPT라는 건 뭐냐?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인데 이건 뭐냐면 15쪽에서 17쪽의 사건 파일을 파트너 변호사가 초임 변호사에 나눠준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인스트럭션에 맞게. 그러니까 파트너 변호사가 야 이거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하게 작성해 와 라고 하면 그 사건 파일을 읽고 빨리 읽고 발췌해서 내 글이 쓰는 게 아니야. 발췌해서 어떻게 돼? 서론 결론으로 브리프 또는 메모랜덤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 글이 들어가지 않아. 헤딩 정도 다는 거 이외에는. 따라서 미국 변호사 시험은 뭐다?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이에요. 우리 자격증 시험 혹시 스피킹이나 리스닝 있어요? 우리나라도 없잖아. 사법고시나 변시나 변호사 시험이나. 그쵸? 미국도 없어. 영어 어느 정도 하세요? 영어요? 그러면 딱 듣는 생각이 뭐야? 나 말 모르는데? 말 잘 못하는데? 그 다음에 뭐야? 나 잘 못 듣는데? 시험 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쵸? 잘 읽고 잘 쓰면 돼. 근데 쓰는 것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외워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변호사 시험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영어를 못해. 그리고 라이팅도 특히 뭐 리딩은 다 할 수 있잖아. 단어만 알면. 그래서 못해. 나 라이팅 못하는데 어떻게 시험 보지? 저도 라이팅 못해요, 잘. 뭐 GPT가 다 해주잖아요. 그 요즘 구글 번역기 잘 되더만. 오케이? 시험 때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룰을 암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다 하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쓰라는 대로 그냥 쓰면 돼요. 발췌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라이팅을 쓴다라는 생각이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은 라이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훨씬 더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접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그렇고 룰은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라이팅은 내가 쓰는 방법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 시험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쉽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거야? 진짜 그런 룰이 있어? 이게 룰입니다. TC 코트 룰 46. Admission to the bar. 26 크레딧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I 과정을 하는 거야. 졸업을 리퀘어먼트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원격 수업이라고 말이죠. 100% 온라인 수업입니다. 넘어간다. 나머지는 뭐 법학사 취득 방법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수직 슈미트 교수님. 멋있죠? 잘생겼어. 슈미트니까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슈미트니까. 어디 나라 이민자일까요? 그래, 독일이잖아. 그 독일 이민자예요. 엄청 못 살았대요. 그래서 나 이 하버드하고 버지니아 붙은 줄 알았는데 하버드는 아니래. 저번에 회의할 때 알았어요. 야, 너 하버드 붙었대, 그러면.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버지니아 갔다며. 그러니까 웃으면, 하버드는 아니야. 컬럼비아 붙었대요. 우리 입장에서 뭐 컬럼비아나 하버드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여하가 버지니아에서 장학금 준다고 해서 간 거예요. 되게 잘생겼습니다. 몇 살 같아요? 턱수염도 있고 몇 살 같아?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거든? 81년생이래. 내가 74년생인데. 제가 74년생인 것도 믿어지지 않으시죠? 네? 내가 93학번이라 그러니까 어떤 상담자가 왔어요. 아버님하고 같이 왔어. 아버님이 7, 8학번이야. 그러더니 저보고 뭐라 하시지 않아요? 혹시 82학번 아니세요? 그러는 거야. 상담 2분 했을 수 있습니다. 2분 하고. 네, 가세요. 왜 그런 걸 얘기를 해? 그죠? 자, 나이는 머리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슈미트 교수가 너무 잘 가르쳐요. 그리고 되게 딥보이스야. 남자가 봐도 되게 매력적이야. 자기도 지금 쇄골뼈가 부러졌대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저도 작년 8월 17일 날 쇄골뼈가 부러졌거든요. 자전거 타다가 제가 철인 3전 경기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근데 이거 8개월 갔어요. 8개월. 예.
그래서 5월 17일 날 저는 전라남도 장흥 철인 3종교육에 나갑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해요. 여러분 수영을 못해요. 나 지금 큰일 났어. 예. 여가 뭐 하면 되겠지 뭐. 계엄이라도 쳐도 가야지. 1.5km 해야 됩니다. 바다 수영을. 여하간 그렇다. 그래도 원래 변호사님 플로리다 코스틀에서도 BR 과정을 했던데요. 맨 처음에는요. FCSL이라고 플로리다 코스틀 스쿨 오브 로하고 같이 했어요. 그때도 슈미트 교수가 담당자였습니다. 근데 플로리다 코스틀 스쿨 오브 로가 망했어요. 그래서 망하기 전에 UDSL로 와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아마 다다음에 학장 후보예요. 되게 스마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썸머는 언제 하냐? 컨트롤부터 시작합니다. 5월 8일 날. 그 다음에 시빌 프로시저, 토르츠, 프로퍼티, 리얼 프로퍼티, 부동산법이야. 컨스티튜션로 이렇게 합니다. 지원 자격은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 그 다음 지원서만 써서 5월 8일 전에 해주면 되고 일주일 전에 해주면 된다. 비용은 UDSL로 내면 된다. 직접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는 뭐 저한테 직접 하고 안 그러면 저 하기 부담스러우면 이거 나눠드렸죠? 저기 행정실로 하시면 됩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100% 온라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봐봐 3학점 실시간 중강의 별도 학습 영상도 있습니다. 70~80%는 다 중강의라고 나머지는 별도 학습도 있어요. 그리고 출석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퀴즈나 에세이는 가까먹다 하나씩 낸다. 근데 어렵지 않다. 퀴즈는 5문제 정도 뜬다. 그래서 과정이 되게 인텐시브하기 때문에 수요일하고 일요일 빼고는 다 있다. 그래서 평일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그쪽은 새벽입니다. 새벽 5시인가 6시예요. 그쪽은.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학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 8 하고 이틀 쉬고 파이널 봅니다. 파이널은 객관식 반, 주관식 반이야. 근데 어려워하지 마. 미국 시험은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자격증 시험이든 모두 다 교수가 얘기한 것만 나오고 그 문제만 나오지 브리타가 없어요. 야, 너 이거 맞출 수 있어? 변별력을 하기 위해서 저 구팅해서 내지 않습니다. 수업만 잘 들으면 그 PPT로 소크라테스 메소드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PPT로 해서 쭉 한국식으로 강의를 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객관식 문제도 있어. 그래서 그 객관식도 잘 보면 우리 파이널은 객관식 반, 주관식 반이니까 그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또 아카데미 수강하면 또 문제풀이도 있잖아. 책 있잖아요. 그거 30문씩만 풀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관식은 저희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든 기출문제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룰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거는 반드시 문제에 나오니까 파이널 에그자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등록을 하고 딱 시작하게 되면 단톡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요구할 게 있으면 그 단톡방에서 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단, 되도록이면 학교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마. 영어 좀 잘 하신다고 자꾸만 다이렉트로 얘기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유하게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어는 어때? 직설적이야. 그럼 쟤네들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좀 거북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한테 해서 하시는 게 다이렉트 연락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돼? 빨리빨리 어떻게 돼? 저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ቪ 프로세스도 마찬가지. 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틀 쉬고 합니다. 인텐시브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7월 29일 날 끝납니다. 컨너는 하나, 둘, 셋, 넷. 4일 쉬고 29일 날 보내요. 슈미트 교수가 원래 컨너 전공입니다. 헌법 전공이에요. 참고로 트럼프 엄청 싫어합니다. 여하가. 우린 또람프라고 해서 또람프의 의미도 얘기했죠. 그래서 지원 방법은 지원서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도 다 지원하면은 또 카페에도 다 샘플 지원서까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름이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법학사 안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지원서만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범죄 기록이 있느냐? 이런 게도 물어봐요. 당연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음주운전을 한 번 했는데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음주운전. 상관없어요. 근데 3번, 4번 하면 안 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지원할 때 우리가 NCB를 통해서 지원을 하거든. 캐릭터 앤 피트니스를 이게 봤거든요. 그 캐릭터 앤 피트니스에도 안 될 수도 있어. 그건 누범은. 그런데 제가요 폭행이 한 번 정도 있는데 심한 건 아니고요. 폭행하다 혹시 사람을 죽이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게 벌금형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비자 받을 때 문제는 될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은 한 번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런데 대출을 해서 안 갚았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이해됐죠? 그거는 왜 안 되냐면, 그거는, 약간 디스아니스트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거짓말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그래서 거의 다 그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목수 자기가 하는 거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서 하면 딱 되는 거야. 나머지는 없어. 그렇죠? 그다음 시험부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온라인, 100% 온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5월 6일 날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5월 6일 날. 그래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김윤상 변호사가 합니다. 김윤상 변호사도, 김윤상 변호사도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 친구는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하면서 BI 과정하고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고초려해서 하이어를 했어요. 거제도에서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재택근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죠? 우리 직장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야?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얘는 나랑, 술 먹을 때만 반말합니다. 다 존댓말이에요. 나만 다이렉트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눈치 안 보잖아. 지가 자든 밖에 나가든, 전화 통화 괜찮나? 죄송합니다. 지금 학부모 회의에 나와가지고요. 애들이 있어요. 학부모 회의 나가고, 그죠? 근데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지, 뭐. 미국 스타일이야. 그죠? 미국 스타일. 미국 변호사니까. 그죠? 오리엔테이션 5월 8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6일 날 하고 5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끝. 자, Q&A 받겠습니다. 편하게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각 수업 한 번 할 때마다 그 퀴즈가 5개고 에세이 한 개. 맞습니다. 각 과목당 퀴즈 하나, 에세이 하나입니다. 그거는 에세이는 뭐냐면 시험 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세이하고 퀴즈랑 에세이는. 왜냐면 기말고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객관식 반, 중간식 반이잖아. 그걸 연습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퀴즈도 사지던다예요. 그리고 퀴즈가 내가 알기로는 시스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맞지 않으면 또 다시 해야 돼. 그냥 맞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이해됐어? 예. 그 다음에 에세이 내라는 것도 그냥 기말고사 시험 볼 때 에세이 연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자기가 써서 그냥 제출만 하면 출석에 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가 그러면 수업이 그러니까 수요 빼고 쭉 있는데. 네. 그러면 5번 수업할 때마다 다섯 개 퀴즈하고 에세이를 내는 거예요? 네. 각 과목당. 5문제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10분. 5분도 안 걸려요. 에세이야 대강 써. A 맞을 거 아니잖아요. A 맞고 싶어. 또 열망이 있구나. 우리 수강생이 있습니다. 저랑 친해요. 그래서 농담한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학점은 잘 줍니다. 근데 F는 있어요. 1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상대평가요. 그래서 F는 있어요. 한두 명은. 근데 그 한두 명이 여러분이 되면 안 되겠죠? 엄청 짜증날 거예요. F 받고 되면. 그죠? 왜냐면 또 듣고 재수강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는 열심히는 하셔야 돼요. 열심히는. 저희가 열심히 도와주니까. 최선만 다하면 F 안 나와요. 근데 100명이 넘는 사람 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 그리고 또 바쁜 사람도 있어요. 바쁜 사람들. 어떤 사람이 F 맞았다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슈미트 교수한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내가 50문제를 냈는데 한 줄로 찍어도 잠깐만 40문제 냈대요. 40문제를 냈는데 한 줄로 찍어도 25%를 맞아야 되는데 얘는 15% 맞았어. 야 이걸 어떻게 F 안 주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F는 한두 명 있다. 근데 거의 안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막 질문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네. 네. 원래는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마존에 책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책값 엄청 비싸요. 그 쉬핑에 또 봐줘야 되잖아. 그래서 쓸데없는 이 돈의 낭비다. 이거 장소용으로는 진짜 좋아. 미국 책이. 그쵸? 딱 있어 보여. 컨츄렉 해가지고 또 가죽으로 쫙 코팅되어 있잖아요. 너무 좋아. 근데 너무 비싸. 그리고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PPT로 해서 한국식으로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컴팩트하게 하는데, 이 컴팩트하게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만한 서적으로 합니까? 그죠? 이렇게 컴팩트하게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국식으로 PPT로 해서 한국식으로 가르쳐요. 네, 룰 쭉 하고. 소크라테스 메소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로 저희가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까지 해주냐면, 오늘 수업이 끝났지? 그러면 김윤상 변호사가 거기에다 다 한국말로 주소까지 달아줘.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내드려. 한국말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모르면 단톡방에 또 물어보면 돼. 그럼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케이? 그 정도로 다 해준다. 알면 들린다. 그래서 아카데미 등록을 먼저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책값은 들지 않는다. 오케이. 파이널 이그잼은 그날만 보면 돼. 그렇지. 그날 안에 들어가서 딱 누르면 3시간. 일반적으로. 이해되죠? 그런데, 눌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 출동이 왔어.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 못 보잖아. 그치? 시험 보고 있는데 급한 일이야. 이거 나 안 가면 이거 회사 망해. 부득이하게 갔어. 근데 못 봤어. 그럼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 슈미트 교사한테 연락해야 돼? 나 영어 잘하니까? 누구한테 연락해? 저한테 연락해라고 그랬잖아, 내가. 나한테 연락하고 김윤상한테 연락해야지. 그죠? 또 영어 잘한다고 다이렉트 연락해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 시험, 이거 출산해야 돼. 그럼 못하잖아. 그쵸? 출산해야 돼. 갑자기 양수가 터졌어. 그쵸? 출산이 원래 여긴데.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주세요. 또는 출장 불가피하게 가야 돼, 이날, 20일날. 그쵸? 그러면 주면 요거하고 요 길로 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예, 전에 볼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그건 당연히 컨피던셜을 사인 하셔야지. 그치? 다 보고 다른 사람한테 단톡방에, 이런 문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진짜, 그럼 바시험 못 봅니다. 오케이? 바시험 자체를 못 봐. 그러니까는 컨피던셜 사인 받고 조정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 급하게 20일날 출장 가는데, 슈미트 교수한테 연락해야 돼? 나나 김윤사 이사한테 연락하세요, 항상. 저희들이 다, 행정적인 거는 저희들이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또. 네. 바시험이랑 법학윤리 시험은 개인이 예약해가지고 차편 내고 마련해서 가야 돼요. 10명 이상만 되면 저희가 여행사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호텔 예약, 그 다음에 비행기 예약, 픽업, 그 다음에 라이딩, 그 다음에 다시 식사 어디서 하는지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항까지 다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를 해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되면 빨리 MPR을 보실 분 하면서 모집을 할 겁니다. 저희 커미션 주고 없어요.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훨씬 더 싸게 해드려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훨씬 싼 건 아니야. 훨씬 싼 건 아닌데, 좀 싸게 해드려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쌀 거예요. 왜냐면 단체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DC 봐도 마찬가지로 요번부터 했는데 조금 시기가 늦었어요. 그래서 7월 시험 말고, 요번에 7월 시험 말고 내년 2월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광고를 해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있습니다. 신지영 대표님이라고. 또 그러시면 혹시 대략적인 B가 어느 정도 네? 드는지 그 패키지를 이용하는 이런 거 좀 실례되나요? 신뢰되는 게 아니라 저 모릅니다. 근데 전화번호 알려줄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네. 그 파이널 인생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그 당일내
당일 내에 아무나. 파이널 이그잼은 그 당일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3시간 딱 하시는 겁니다. 클릭하면 딱 3시간? 네, 3시간 딱. 네. 네. 보통 한국 시간으로 뭐 대충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사이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24시간 안에. 20일 날 보잖아. 그럼 24시간 안에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시간대에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면 그냥 3시간 러닝타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 기준은 한국 시간, 그 다음에 미국 시간. 그런 질문도 있구나. 그 당일이 한국 시간이냐, 미국 시간이냐, 모든 건 다 한국 시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우리한테 포커스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 걔네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다 우리나라 시간이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이다. 그 다음에 또, 네. 시험 준비하는 시간이 이틀 정도밖에 없는데 2.7 이상 학점을 받는 게 어렵습니다. 수업이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 평일날은 잘 공부 안 하잖아요. 그쵸? 이틀뿐이 없는데 시험 난이도가 2.7 이상 받을 수 있느냐? 넌 디그리 과정은 디그리 과정하고 달리 시험, 그러니까 학점 주는 기준이 낮다. 그래서 2.7은 60%, 70% 맞는다. 내가 보면. 그러니까 5, 60%는 2.7 이상 맞는 것 같아요. 5, 60%. 그리고 내가 LLM 하기를 상관없으면 CD 맞아도 상관없어. F만 안 맞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부담이 없고 공부는 아카데미를 거의 대부분이 아카데미 등록을 먼저 해서 그러고 나서 미리 공부를 한 다음에 수업을 들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나는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일단은 BI 과정만 들을게 라고 하면 조금 힘들겠지. 그렇죠? 왜냐면 내가 법학을 처음 하니까. 이해되죠? 근데 용어에 익숙해지지 않잖아. 그래도 충분히 괜찮다. 왜냐면 저희가 컨츄렉은요 12시간 뿐이 없어요. 이론 강의가. 네, 12시간. 그래서 지금 해서 듣는 것도 충분하고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시간이 없잖아 그 전에는. 그러면 컨츄렉 들은 만큼 우리 아카데미 강의를 들어. 이론 강의를. 그러면 더 이해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들으시는 분도 있어. 심지어는 정말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괜찮아. 얘를 틀어놔. 얘를 틀어놓고 얘도 들으면서 우리 강의 위주로 들어. 이해되시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의 학교 강의랑 그러니까 우리는 사설 아카데미잖아요. 아카데미 과정이랑은 좀 달라.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 강의만 들어도 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또 파이널 인쇄 볼 때 컴퓨터에다가 기입하는 거. 네, 맞습니다. 다 컴퓨터로 합니다. 당연히 이제 오픈북은 당연히 아니에요. 시험은 오픈북은 아닙니다. 그 동체를 움직이는 그 감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러면 거기 워닝 떠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해. 걸리면 죽는다는 거야. 시험 감독은 안 해. 걸리면 죽어. 이러는 거야. 근데 떨어질 수 이렇게 했다. 이런 거. 그 디펜스를 해줄 수 있어. 시험 볼 때 애기가 들어올 수 있잖아. 엄마! 그런데 어떻게 그래.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호텔 가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너무 오바다. 오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하가 오픈북 아니다. 클로징북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룰을 외울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다 제공해 드려요. 앞에 분. 손 드시지 않았나?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네. 그 83학점이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학점은행제로 교육부 인가가 1년에 42학점까지 인정해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진행하면서 인정은 42학점 받고 사이버대를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 인가는 안 해주지만 83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1년에 83학 사이버대로 40학점을 같이 진행하면 1년에 83학점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해요. 다음 봐봐. 어떻게 하냐면 학점은행제로는 그 법학사 할 때는 48학점까지 따야 돼요. 네,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려도 1년 반 걸려.
그 1년 반 걸리는 그 1년 반 안에 나머지 학점은 사이버대학교의 시간제로 해서 채우면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위와 학점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학위는 학점은행이 따고 그러나 48학점이면 따기 때문에 나머지 학점은 83학점 중에 모자른 학점은 사이버대학교 시간제로 따라. 1년 반 안에 같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1년 반 안에 같이 여름학기하고 겨울학기를 듣는다. 그런데 봐. 그래서 사이버대학교의 법학사를 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비학위 과정은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따로따로 하고. 왜냐면 사이버대학교도 방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기말고사 보는 것만 겹치지 비학위 과정 듣는 거랑 많이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각 과목당 파일 시간의 형태는 다 동일한 건가요? 다 동일하다. 주관식 반, 객관식 반. 반이라는 게 혹시 개수가 대략적으로 객관식은 50문제에서 60문제 정도. 그 다음에 에세이는 2문제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다. 물론 교수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5, 60문제 객관식은. 그 다음에 에세이는 2문제. 에세이를 너무 수려한 문제로 쓰려고 하지 말아라. 오케이? 저희 그 유튜브 욱하는 웃기태에 있는 에세이 쓰는 방법 그대로만 쓰시면 된다. 그러니까 룰을 암기하셔야 된다. 네. 대시 분량은 한 문제당 분량은 한 문제다. 분량에 제한은 없다. 예, 그거는 절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쓰시면 하셔야 되겠죠. 네. 그 파이널 시험 대비해가지고 뭐 주관식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룰을 보내드립니다. 관련된 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트랙이야. 그럼 컨트랙에서 이때까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바시험에 나왔던 룰이 제일 중요한 룰이겠죠? 네, 그걸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그건 뭐 자료인데 상관없잖아. 그렇죠? 네. 3학점 기준을 내년 1학기까지 하고 이제 그때 졸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으로 앞으로 2년 정도 뒤 그 2년 뒤 2월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시험을. 다시. 그 내년 1학기까지 진행을 해서 83학점 기준까지 다 마쳤다라고 가정을 하면 2026년 네. 1학기 때. 네. 그러면 언제 볼 수 있냐면 2027년 2월에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26년 1월 1학기 때까지 다 83학점 요건을 맞췄다? 그럼 다음 시험부터 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졸업은 8월 달에 하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런 건 있어. 봐. 내가 어떤 거냐면, 잠깐만요. 어떤 거냐면, 잠깐만. 맨 앞으로 이제 돌릴게요. 이거는 달라. 전자칠판이 이런 게 좋더라고요. 자, 내가 2025년 2월 달에 졸업을 했네? 그쵸? 그런데 졸업만 하고 학점 요건은 못 갖췄어. 그래서 내가 얼마 모자라냐면 18학점이 모자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7월 시험도 못 보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볼 수 있어. 이거는. 7월 시험을 보는데 지원시까지 학위만 있으면 돼. 그리고 학위 2월 달에 있으니까 이미 땄으니까 상관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18학점은 졸업을 했고 내가 이거 18학점 듣고 시험 보기 전까지 내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하면 얘네들이 어프로브를 내줍니다. 단 7월 시험 보기 전에는 학위는 취득해야 돼. 이해되시죠? 요즘은 빨리 지원을 해. 그래서 요번에도 3월 1일 날부터 지원을 합니다. 옛날에 4월 중순에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3월 1일까지는 학위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학점을 듣는다는 거는 상관없어. 그래도 7월 볼 수 있어. 이해됐어? 오케이. 학위는 전에 있어야 돼. 지원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케이, 굿 퀘스천. 추가 18학점은 2월 전에 2024년 말이나 뭐 이렇게 언제 듣는 거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2025년이 되기 전에 83학점 채워도 상관없고 나는 2025년 2월에 졸업은 했는데 83학점 중에 18학점이 모자라 또는 10학점이 모자라. 그러면 그거를 7월 시험 보기 전까지 들어도 7월 시험 볼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졸업을 못한다 그럼 7월 시험 못 보지. 오케이? 끝. 이해되시죠? 오케이. 또? 질문들이 날카로우신데? 역시 날카로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시험은 몇 번까지 볼 수 있어요? 워싱턴 DC반은 4번. 우리 한국 변호사 시험은 그냥 5년 동안 4번, 5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내가 준비됐을 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7월 몇만족중 화수 1년에 2번 있기 때문에 4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2.7이 넘어서 LLM을 딴다. 그러면 메릴랜드 바를 볼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바는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스테이트나 캘리포니아 봐도 볼 수도 있어.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래서 지원해서 거기도 워싱턴 스테이트, 시애틀이 있는데 워싱턴 스테이트나 캘리포니아 바는 지원해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프로브 합니다. 거기는 횟수 제한 없습니다. 횟수 제한 있는 데가 일반적으로 DC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 저 몇 회 만에 붙었다고? 몇 번 만에 붙었을 것 같아요? 너무 스마트하게 보여? 한 번 만에 붙은 것 같아? 한 번 만에 붙으면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4번째 붙었습니다. 4년 만에 붙는 줄 알아. 사람들은 1년에 2번이다. 연장으로 받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4번 만에 붙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일주일 딱 되니까 그 행복감이 사라지더라고. 왜? 뭐 먹고 사나. 그렇죠? 붙은 건 붙은 건데. 여하간 미국 변호사 따지 않았으면 저는 미국 변호사를 따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잖아. 변호사님, 제가 이 나이에 미국 변호사 따서 뭐 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심정 다 충분히 알 것 같아. 근데 이 비학위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다 뭐냐면 대부분이 직장인이잖아요. 거의 100% 직장인이거든.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격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님 왜 95% 이상은 왜 비법 박사입니까? 법대를 나온 사람들은 지들이 법을 좀 안다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겪진 않아요. 모르면 친구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판례를 찾을 수 있잖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쵸?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읊는다는데 그런데 비법학과를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나와서 기계공학과를 나왔어.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법에 안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법에 대한 갈망이 있어. 그래서 많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 라이센스는 항상 상담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라이센스는 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칼로 내가 전쟁터에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 뭐 물을 쏠 수도 있는 거, 요리를 할 수 있는 거, 안 그러면 칼주병이나 넣어놓고 장롱에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라이센스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라이센스를 따면요, 직장생활에서는 당연하겠죠. 승진에 도움이 되겠지? 당연히. 어떤 회사는 라이센스 있으면 라이센스 뭐 수당이 있더라고 그래요. 50만 원 더. 근데 그 50만 원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돈을 쓰지는 않겠죠. 그렇죠. 따라서 제 2모작을 내가 한번 계획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미국 변호사만큼의 자격증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현재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딸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또 저 봐요. 저 나이 30에 340만 원 갖고 미국 가가지고 3년 반 동안 리커스타 스타커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빙 인스트럭터하고 그 다음에 택시하고 버티다가 LLM 뭔지 JD도 뭔지 모르고 갔다가 새벽 4시에 택시 콜 기다리고 있는데 MSN이라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MSN 채팅. 아시면 연식이 많이 된 건데. 네이트온 알아? 네이트온 알죠? 그게 있을 시절 때 새벽 4시에 내 후배가 인디아나 로스쿨 가는 후배가 형 뭐예요? 그래서 뭐하긴 짜식아 내 새벽 4시에 택시 기다리고 있다. 왜냐면 술 먹고 이제 대리 분류이 사람인데 가서 택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 LLM이라는 것도 있어요. 형 어차피 정치할 건데 미국 변호사 그냥 따기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2020년까지 정치한다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네. 저 7살 때부터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여하가 그랬는데 그래? LLM이란 거 있어? 네 있어요. 알았어. 그럼 뭘로 가는 거야? 그래서 토플만 보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그러니까는 2006년 4월까지 제가 25개의 LSAT를 보고 25개의
로스쿨에 다 지원을 했어요.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걔네들 되게 치사하잖아. 뭐가 치사해? 딱 불합격했다는 편지 내용이 이러잖아. 우리 학교에 정말 지원해서 너무 감사하다. 너같이 훌륭한 애가 우리한테 너 경력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 딱 그 다음에 뭐야? However, 그러나 내가 너한테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건 너무 후회한다. 후회하면 붙여줘야지. 그죠? 리그레트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하워드라고 있어. 하워드 로스쿨이 어디인지 아세요? 하버드 아니다. 하워드야. 어디? 휴스턴 아니야. 그래, 워싱턴 DC에 있어요. 거기는 어포머티브 액션이 해가지고 거의 흑인만 들어가. 거기도 심지어 떨어졌어. 거기도 너무 후회한다. 너 같은 훌륭한 인재가 나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형, LLM도 있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그 얼마나 무식하게 미국을 간 거예요. LLM 뭔지, JD 뭔지도 모르고 갔다. 그래서 토플을 보면 된다. 오케이. 뭐 토플 시험 보지. 그런데 2006년 4월 달에 4월 1일 날부터 다 IBT로 바뀌었어. IBT가 뭔지 모르시죠? CBT는 PBT였잖아요. 페이퍼 테스트. CBT는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야. IBT는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야. 45초 안에 야구가 좋냐, 축구가 좋냐 골라가지고 왜 축구가 좋냐를 얘기하래. 얘기할 수 있을까요? I like soccer. My favorite player 정환안. 45분. 그죠? 이게 120점 만점이잖아. 맨 처음에 봤는데 54점 맞았어. 오 마이 갓. 4번을 연달아 봤거든요. 64점까지 올렸어요. 원래 80점 이상 되지 않으면 지원 자체도 못해.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어요. 야, 변호사님 왜 3년 반이나 미국에 계셨는데, 아니, 왜 영어를 그렇게 못하셨어요? 스피킹도. LA가 미국이에요? 난 이태원이지? 한국 사람 만나, 한국 사람하고 일해. 한국 택시 해. 그 다음에 한국 뱅크가 중앙은행 센터뱅크 있잖아요. 윌셔 뭐 뱅크, 거기다 한국 뱅크거든요. 한국 마켓가 뭐 한국이야, 이태원이지. 가끔 백인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 왜 얘가 여길 왜 왔나?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고해커스닷컴이 있어, 지금도. 고해커스닷컴 자유 게시판에 멕시코 시티 가서 CBT 보실 분 딱 뜬 거예요. 유레카. 딱 돌려보니까 제가 목회학으로 박사과정을 하려면 100점 이상 IBT를 맞아야 되는데 저도 못 맞춰서 지금 멕시코 시티 가서 CBT 보고 있습니다. CBT 보실 분 저랑 같이 가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저 LA에 있습니다. LA요? 저도 LA에 있는데? 어디 계신데요? 저 동양 성결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런 거야. 오케이. 저도 LA에 있는데. 오케이.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어. 진짜 맞아. CBT가 멕시코 시티에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위대해요. CBT 보고 바로 몇 시간 만에 CBT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글로 쫙 나오잖아. 후기 쫙 나오면서 뭐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얘를 물었는데 공룡 알을 왜 물었냐면 지 공룡 알을 뭐 물어뜯었다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야. 리스닝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택시하면서 그거를 CD로 다 구워놔. 족보를. 그래서 CD로 다시 구워가지고 저도 택시하면서 그 CD를 계속 듣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 날라가가지고요. CBT 시험 딱 봤어요. 리스닝 후기를 다 탄 거야. 리딩하고 이런 건 문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리딩이 후기를 거의 다 탔어. 유레카. 그 다음에 CBT 보고 나면 그 레인지가 나옵니다. 라이딩을 제어한 레인지가. 라이딩 빵점 맞아도 될 정도의 레인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고 한 거예요. 얼마나 영어를 못했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진짜 고해커스닷컴 진짜 땡큐야, 땡큐. 그렇죠? 아직도 PBT 있는 나라도 있어요. CBT 있는 나라도 있고. 왜냐면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랬던 저도 미국 변호사에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이 시험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입니다. 라이딩 시험 아니에요. 라이딩 외워야 돼. 그러나 캘리포니아 바는 에세이가 1시간이니까 어느 정도 라이딩 해야 돼. 그래서 굳이 우리는 캘리포니아까지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은 전공서도 3분의 2권뿐이 안 돼. 주구장창 어떻게 돼? 기출문제 그냥 풀고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네이티브 애들이 2달 반, 걔는 5월 중순에 졸업하거든요.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80, 90% 붙는 시험이야. 일리노이주는 95% 합격인 거예요. 주마다 합격률은 다르지만. 이해되시죠? 그리고 뉴욕 바가 되게 좋은 바고 캘리포니아 바는 나쁜 바가 아니야. 미국은 50개 주예요. 연방제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주의 바를 보는 거예요, 그냥. 어느 바가 뭐 우수한 바고 뭐 이런 바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느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따도 연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야? 이민법, 그 다음에 파산법, IP 뭐 이런 연방법에 관련된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변호사 지금 당이 떨어졌어. 이제 그만해야 돼. 지금 너무 많이 당이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에서 마치시고요.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상담하신 분은 이거 끝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더 질문 없죠? 질문이 있으면 이제 개별 상담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당 떨어졌어.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저와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저희 KTK 아카데미 홈페이지, 그리고 바데미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그리고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